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빼빼로데이 전날이죠.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지금 시간은 9시 35분인데, 오늘 장 마감까지 한국 시장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핵심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 공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및 3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실망감 등의 이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3대 지수 모두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파월 의장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것부터 이제 좀 보시면 좋은데, 일단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둔화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진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쁘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덧붙였던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2%로 지속해서 낮추는 과정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보여지며 정책을 더 긴축하는 것이 적절할 경우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몇 개월의 양호한 지표에 현혹될 위험과 과도한 긴축의 위험을 모두 다룰 수 있도록 계속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확실하게 이전에 좀 시장이 기대했던 부분과는 다른 강경한 기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에 이 부분은 매파적이라고 해석이 되었으며 시장에는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이 연준의 관계자들도 대체로 신중한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지금 어떤 얘기가 들려오게 되었냐면, 일단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예상보다 더 많이 둔화하지 않도록 장기 국채 상승률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으며, 리치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장기 국채 금리의 움직임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도구는 아니라고 언급하면서도 이 금리가 매우 짧은 기간에 크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이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다시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추가적인 자료를 기다릴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공통적인 특징은 나오는 경제 지표 보면서 그에 맞춰 대응하겠다. 그런데 한 번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여기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일정한 패턴을 가질 때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를 지켜보겠다. 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이 페드워치의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금리의 동결 확률 12월 달 어제만 하더라도 90%가 넘는 동결 확률이 반영이 되었었잖아요. 이게 85.5%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높은 수치죠. 근데 이 하락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증시에는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마냥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내용 때문에 시장이 빠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지금 미국 국채 입찰하고 있잖아요. 단기채는 물론이거니와 10년물 굉장히 결과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번에 30년물 국채 입찰을 진행했는데 수요가 바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가격은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은 계속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5% 아래로 떨어지긴 힘들다라는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내후년까지 봤을 때 어디까지 기대가 된다? 3%대, 3%대까지 빠지는 게 기대가 된다.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사이클을 우리가 이제 증시에 반영을 하는 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3.75까지 빠질지 아니면 3.5까지 빠질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최악의 상황의 끝은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중앙은행
금리 인하 기대 키운다라고 얘기 들려오면서 이르면 이번 달에 지준율을 인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국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투입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경기가 뭐 빠르게 살아난다라고 장담은 못하더라도 이전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풀리는 유동성의 일부는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수혜를 입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재팬 총재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가시화할 때까지 양적 완화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을 30년을 겪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현재의 기조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30년입니다. 이 일본의 은행권 인사들이 진짜 최근 1, 2년 이것만 이 30년을 기다렸다니까요. 쉽게 스탠스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기조는 계속될 것이고 오히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도 이 내용은 긍정적일 것이다. 여기에 이제 탄소 중립이 더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는 뭐 해운업 침체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조선소에게 호재겠지만 이 금융 비용이 줄어들어갖고 주문을 넣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조선사에겐 호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관련 내용들 한번 생각을 하면서 봐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에 철강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국이 반등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낮은 철강 가격은 유지가 될 것이고, 이 원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후판의 가격도 안정이 이전보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영업이익률에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도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모습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이 배터리는 뭐다? 지금 공급 과잉 관련 내용들 아직 끝나지가 않았고요. 자,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니즈가 단순하게 한국만 조금 안 좋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수요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자, 그런 만큼 투자 속도 조절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납품을 하는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양극재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은 성장이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사이클을 한번 경험하고 이제 지나가게 된다면은 다음 사이클도 또 오게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또 한 번의 성장을 기대하기가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지 그때부터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이 사이클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싸잖아요. 금리 관련된 환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국의 정책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스텝 바이 스텝 밟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이 공부하잖아요.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제가 영상보다 빠르게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고 싶다. 네 어떤 내용 공부하는지 나도 한번 살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오늘 시장이 좀 무너져갖고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아쉬운 거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전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좀 안 보여줄 것 같거든요.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내용 때문인지 에너빌리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 겁니다. 제가 시장 정리 관련해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 핵심이 있었는데 알아두셔야 되는 그냥 포인트만 몇 개를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연준의 파월 의장이요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아직 금리 인상 끝난 거 아니고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 때문에 미국의 국채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이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확률이나 이 국채를 딱 봤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국채 가격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연준에서 코멘트를 했던 게 있습니다. 국채가 우리 대신에 금리 인상의 역할을 해줘가지고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금리 인상을 먼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국채 가격이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 안 할 가능성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카고 상품거래소를 놓고 봤을 때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12월 달 금리 동결의 확률, 물론 좀 빠졌습니다. 그래도 85%. 솔직히 85%의 금리 동결 확률이면 확정 아닌가요, 사실상? 그럼 이런 상황에서 현재가 이제 금리의 고점이라고 잡게 된다면 이제 금리 인하 언제쯤 할 것이냐라는 걸 보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 내년에 5% 위에 이 금리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2번 정도는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드만삭스는 물론이거니와 주요 IB들에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면은 4%대, 3%대 그러니까 3.75가 되든지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앞자리가 3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최저 찍었네? 그러면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이 금리가 인하되는 부분 때문에 호재성 뉴스로 시장이 반등할 수 있어? 와, 이건 좋다. 네, 한마디로 시장 때문에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이제 금방 끝날 수 있다라고 우리 생각하기가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분식 관련해가지고 11월 달에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최고 벌금이 얼마였다고요? 50억. 이 두 배 해봤자 100억인데 연간 1조 넘는 영업이익을 내는데 100억? 아, 물론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회사 덩치랑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갖고 어제 리포트 말씀드릴 때에도 뭐 이거 금방 지나갈 내용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예,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계속 해가지고 신규 수주 일정 나온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올해는 SMR 수주, 이 뉴스케일 파워발 예, 어떻게 나오는지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 세계로 놓고 봤을 때는 풍력 발전에 대한 기술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한국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해상 풍력 1등 사업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다? 세계 1류 상품으로 선정되게 되었다. 기술력 많이 올라왔다. 해외에서 물론 아직까지 인정을 한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한국에 들어가는 해상 풍력 발전 이 부품에는 두산께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럼 이런 부분만으로도 이제 엄청나게 큰 비중을 지금까지 차지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괜찮은 비중을 차지할 이런 사업 부분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수급가 차트를 한번 놓고 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수급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삽니다. 외국인 매수로 꾸준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만 유지되더라도 굳이 여기서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기 위해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핵심 라인은 21선이다. 그러면 여기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어떤 거 봐야 된다? 볼린저 밴드 상단. 과거에도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치고 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런 다음에 이제 61선 돌파하면 여기서 이제 121선까지 이렇게 시도하는 모습이 꾸준하게 보여지게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 481선까지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는 항상 수월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말고 60 돌파하면 480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만 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자면요. 일단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오늘은 좀 아쉽다. 하지만 향후는 보다 괜찮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 봤을 때 외국인 괜찮기 때문에 이거 나름 괜찮게 편안하게 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21선 돌파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 그 다음에는 61선 그리고 481선 포커스로 이 종목 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정리 마치도록 하며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며 여러분들 모두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